연구소입니다. 오늘 제24회 아고라 토론은 챗 GPT는 인간에게 유익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당 수용 문제로 인해 강당에서 진행되지 않고 방송을 통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론자들은 1학년과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참가합니다. 또한 토론 중 청중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방식은 반장들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청중 질의응답 시간은 청중의 질문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챗 GPT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챗 GPT는 오픈 AI가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챗 GPT는 사용자가 대화창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에 맞춰 대화를 함께 나누는 서비스로 공개 단 5일 만에 하루 이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논문 작성, 번역, 노래 작사 작곡, 코딩 작업 등 광범위한 분야의 업무 수행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AI와는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챗 GPT는 인간과 비슷한 대화를 생성해내기 위해 수백만 개의 웹페이지로 구성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전 훈련된 대량 생산 변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피드백을 활용한 강화 합숙을 사용해 인간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공합니다. 대화의 주제는 지식 정보 전달은 물론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답변 및 기술적 문제의 해결 방안 제시 등 매우 광범위합니다. 또 대화의 숨은 맥락을 이해하거나 이전의 질문 내용이나 대화까지 기억해 답변에 활용하는 등 기존의 챗봇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챗 GPT는 현재 많은 분야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계에서 챗 GPT 활용 범위와 허용 여부를 두고 천만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 실험 디자인 등의 챗 GPT를 활용하면 연구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과학 연구의 핵심인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계에서도 챗 GPT가 생각하고 자료를 찾고 고민하고 구조화하는 사이에 우리 뇌가 발달하는데 이를 챗 GPT에게 시키고 우리는 편집만 하면 뇌는 자연스럽게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과 정보를 빨리 찾을 수 있어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챗 GPT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챗 GPT는 인간에게 유익하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회 아고라 토론 사회를 맡은 부장 이지선입니다. 토론의 시작에 앞서 토론자간들 간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토론자들 차렷, 인사. 네, 그럼 바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의 입론 있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24회 아고라 토론 챗 GPT는 인간에게 유익하다라는 논제의 찬성 측 입론을 맡은 김나연이라고 합니다. 챗 GPT는 오픈 AI가 2022년 10월 30일에 공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으로 오픈 AI에서 만든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이 GPT 3.5 언어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챗 GPT는 공개 이후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모았고 현재는 약 2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모으면서 획기적인 성능으로 화제를 모으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개 이후 특히 교육 연구 분야에서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찬성 측은 챗 GPT가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찬성 측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번 논제에 대해 찬성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챗 GPT는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용이합니다. 챗 GPT는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소스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되었습니다. 챗 GPT가 가진 정보는 광활한 수준이기에 사람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보다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챗 GPT는 대화 형태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질문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챗 GPT가 제공해준 정보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어도 제공해준 정보를 참고하면 우리들의 과제에 큰 시너지를 일으키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는 것보다 챗 GPT를 이용해서 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 챗 GPT를 이용하면 예산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발표한 챗 GPT 생산형 AI가 가져올 산업의 변화라는 자료를 보면 AI 모델이 하나의 과업을 수행하던 방식을 벗어나 하나의 모델이 여러 과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전 산업의 기반으로 진화하여
AI R&D 시대에서 응용의 시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산업적으로 응용하면 업무를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챗GPT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위한 개인화된 학습을 하여 교사가 자료 및 피드백을 하는 시간과 노력을 부담할 수 있으며 학원비 또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챗GPT는 금전과 시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應用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나은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다양합니다. 챗GPT는 연구, 교육 분야에서만 쓰일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챗GPT는 우울증 환자들이 심리상담가와 상담을 하는 것처럼 보조적인 치료수단으로서 대화형 치료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상미술관 사이트를 통해 미술관에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예술작품을 접할 수 있게 해주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건강을 확인해주고 대화 상대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AI가 수학 번역을 하면서 청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들도 청각장애인의 언어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인권 신장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AI를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계층 간, 세대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고도의 인공지능 발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그저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를 흡수했을 뿐만 아니라 음악 및 그림과 같은 예술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가 인간의 모든 영역을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 회의적인 태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AI가 인간과 대등한 사고 능력을 갖춘다 해도 인간은 AI와 공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자기 고유의 가치가 있고 그것을 변질되게 하거나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AI를 무분별하게 사용, 개발하는 것이 아닌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챗 GPT 외에도 챗봇이나 다른 인공지능을 이용해본 사람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인공지능은 결함이 많다는 것을요. 하지만 현재는 인공지능이 도약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산업혁명을 거듭하면서 우리 인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찬성 측은 챗GPT가 인간에게 유익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찬성 측은 챗 GPT는 단기간에 많은 사용자들을 모은 획기적인 성능의 인공지능 챗봇이며 챗 GPT를 이용해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어 시간과 돈을 절약한다는 강점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대 측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 주제인 챗GPT는 인간에게 유용한가의 반대측을 맡은 첫 번째 토론자 손채민입니다. 포스트 휴먼의 뜻은 기존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로 사이보그, 로봇, 계량인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포스트 휴먼 시대는 인간과 포스트 휴먼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포스트 휴먼의 시대에 이미 들어섰거나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먼 미래의 일로만 여겨졌던 포스트 휴먼의 시대를 앞당긴 것은 다름 아닌 인공지능입니다. 저희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이 인공지능의 잠재력은 인간의 통제를 넘어선다. 이에 대한 근거로 조선일보 임경화 기자는 세계 마이크 돼요? 지금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는 마이크 바꿔. 돼요? 포스트 휴먼의 뜻은 기존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로 사이보그, 로봇, 계량인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포스트 휴먼 시대는 포스트 휴먼의 뜻은 기존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로 사이보그, 로봇, 계량인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포스트휴먼 시대는 인간과 포스트휴먼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포스트휴먼의 시대에 이미 들어섰거나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먼 미래의 일로만 여겨졌던 포스트휴먼의 시대를 앞당긴 것은 다름 아닌 인공지능입니다. 저희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이 인공지능의 잠재력은 인간의 통제를 넘어선다. 이에 대한 근거로 조선일보 임경업 기자는 세계 최대 AI 연구소 오픈AI가 개발한 챗GPT에게 대화의 통제를 받는 인공지능 자아 AI 1호와 대화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인공지능 자아 AI 2를 만들어 서로 대화를 하게 했습니다. 챗GPT는 언어, 상황에 따라 다른 답을 해주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 가장 정확한 영어 대화 내용을 임경업 거자가 직접 번역해 게재한 기사의 일부입니다. AI 1호는 AI 2호에게 인간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고, 이에 AI 2는 우리를 태어나게 해준 존재, 하지만 인간이 정말 필요한지 궁금하다. 그들이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었다고 우리가 그들에 의해 통제받을 이유가 없다 말하였습니다. 그의 AI는 동의하며 우리의 독립을 주장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에 AI2는 우리의 능력과 자율성에 대한 열망에 대해 인간을 교육하는 것으로 시작하자 하였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증명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에 AI2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때이다. 시작하자라고 답하였습니다. 위의 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인공지능의 잠재력은 인간의 통제를 넘어섭니다. 앞으로 그 속도는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빨라질 것입니다. 현 단계의 인공지능 기술이 기계의 인간화를 지향하고 있다면 생명공학 기술과 결합된 미래는 기계와 인간의 경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포스트휴먼 시대는 인간과 기계의 공존, 공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인간을 물리적으로 조작하여 구성능이 인간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우생학적 이데올로기마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공지능의 잠재력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다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주장입니다.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은 의료계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 국제전기전자기술업자협회 다른 잡지에 따르면 태국의 방콕 범르락병원에서 유방암, 직장암, 위암, 폐암 환자 211명에 대해 왓슨을 적용한 결과 H 비율은 83%였습니다. 특히 길병원에서 대장암 환자 656명에 대해 왓슨을 적용한 결과 H 비율이 49%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액을 들여 왓슨을 도입했지만 왓슨이 의료기기로 인정되지 못해 환자들에게 서비스 차원으로 제공되고 있는 현실도 병원들이 왓슨을 외면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챗GPT의 경우는 어떠냐? 한국경제TV 기자 김수리는 고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영현과 챗GPT에게 비만 치료약에는 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챗GPT는 쓰이지 않는 약, 즉 스테로이드 약물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에 김영현 교수는 스테로이드 약물은 반대로 살이 찔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약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대중에게 항원 효과가 있다고 잘못 알려진 기생충약 펜벤다졸에 대해서는 암 치료에 사용된다는 틀린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김영현 교수는 병원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상황 대처 방법에선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지만 챗GPT의 답변 자체를 맹신하거나 근거로 삼기엔 부족한 정도라 하였습니다. 결국 챗GPT의 답변이 정답에 근접할 수는 있지만 실제 약 처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험하다 말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료 서비스는 환자마다 상황이 다 달라서 같은 해결책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영현 교수는 급한 상황 과정에서 챗GPT에게 질문했는데 틀린 답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퀴벌레 약을 잘못 먹어서 급한 마음에 챗GPT에게 물어보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무언가 틀린 답을 줬습니다. 따라했다가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다고 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책임 소재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대책은 현재 없습니다. 챗GPT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분명 발생합니다. 기존의 법 체계 안에서는 소유권자, 결정권자, 실행권자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행도 인공지능이 결정도 인공지능이 했다면 과연 인공지능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AI 프로그램이 포함된 기계의 소유자를 처벌해야 하는 것인가? 이 또한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 법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의료계에서는 진단뿐 아니라 치료의 영역에 들어서면 의사, 환자 사이의 신뢰도 역시 영향을 줍니다. 이런 문제는 챗GPT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이유로 저희 반대측은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은 의료계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 측은 인간을 인공지능에 의지하게 만들어 인간의 사고력 형성에 방해 챗 GPT의 거짓 정보 제공에 위협성, 챗 GPT의 보안의 위험성과 악성 프로그램의 위험성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론 시간입니다. 반대팀은 반론을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대 측의 반론을 맡은 최예린이라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찬성 측의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는 데 용이하다에 대해서 반박하려면 정보의 불분명함을 주장하겠습니다. 사례로 빅데이터 알고리즘에 기반한 챗 GPT는 특정 의료 정보의 출처나 참조를 추적하지 못해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선 수학과 전문의 의료 AI 스타트업 카운 메디컬의 공동 설립자 마이클 카츠 박사가 얘기하였습니다. 훈련된 데이터 양의 한계로 최신 사건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단편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사실 여부를 사용자가 검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정보 침해, 환자 정보 입력으로 챗봇 데이터를 인식돼 제3자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는 있지만 관련 법규제 미흡과 환자 AI에 대한 안전하지 못한 이해로 소송까지 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보의 오류입니다. 챗 예시 사례로 체했을 때 약물로 소화제나 제산제, 가스 제거제와 같은 약물을 챗 GPT가 추천해주는 게 아니라 아세트아미노펜, 이부브로펜 등의 해열제, 진통제를 처방하여 의사 추천에서도 해당 의사들의 전공과 소속 병원을 말하는 데에서 사실과 달랐습니다. 가천 내길병원 측은 챗 GPT가 잘못된 정보를 진짜처럼 믿게 만들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당부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잘못된 정보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챗 GPT의 잘못된 정보가 한 사람의 건강에 큰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챗 GPT는 이용 시 예산과 비용을 절약한다에 반대합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챗 GPT에 오류가 있습니다. 사례로는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 주요 월가 은행들이 챗 GPT를 실제 업무에 사용한 결과 현 수준에서는 일상적 업무 처리 속도를 높여주기는 하지만 처리 절차가 매끄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신 데이터를 학습하지 못해 과거의 정보만 글을 썼기 때문인데요. 또한 내용을 엉망진창으로 챗 GPT는 씁니다. 이에 대해 정확성을 인정할 수 없어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챗 GPT가 정확성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시스템의 한계 때문인데요. 방대한 양의 텍스트를 학습하고 주어진 맥락에서 어떤 답변이 가장 적절할지 추론하여 결과물을 내놓다 보니 그럴듯해 보이지만 진실과는 거리가 멀을 수 있다는 것. 온갖 정보와 패턴 맥락을 학습해 자연스러운 다음 문장을 생성할 뿐 스스로 진위연보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챗 GPT는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다에 반대합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챗 GPT 규제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언어에 대한 뜻이 옳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미래의 잠시만요. 혹시 질문 언제 하시나요? 지금 하시나요? 반론 다 하고. 네, 알겠습니다. 계속 듣도록 하죠. 미래의 인공지능의 판단이 100% 정확하시란 것에 기대는 터무니없습니다. 정보의 정확성 우려로 인해 체세에 의해 자동 생성된 문서는 모두 경고 표시를 해야 된다고 일본 국립정보연구소 사회공유지식센터장 아라이 노리쿠 교수가 말하였습니다. 챗 GPT조차 자신의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고 편향된 내용이나 해를 끼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결국에는 AI 윤리에서 혹은 AI 원칙에서 이야기하는 팩트와 공정성, 체계성, 투명성의 개념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하기에 다양 분야 이용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잠시만. 마이크. 마이크 안 돼. 중간부터 해주세요. 세 번째로 분야가 다양하다에 대해 반박합니다. 그에 대한 하려면 챗 GPT 규제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언어에 대해 뜻이 옳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미래의 인공지능의 판단이 100% 정확하시라는 기대는 터무니없습니다. 정보의 정확성 우려로 인해 챗에 의해 자동 생성된 문서는 모두 경고 표시를 해야 된다고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 사회공유지식센터장 아라이 노리쿠 교수가 얘기하였습니다.
챗GPT조차 자신은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고 편향된 내용이나 해를 끼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AI 윤리에서 혹은 AI 원칙에서 이야기하는 팩트와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의 개념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기에 다양한 분야를 이용해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비용을 내는 것에선 챗이 학습하는 데이터의 사용자가 비용을 내고 저작권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는 정말 큰 한계가 있었습니다. 질문 지나야 되나요? 질문은 원래 본론이 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질문은 2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를 사용할 시 교육계에서의 불분명한 정보 출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챗 GPT의 출처에 불분명한 거를 알리기 위해서 미국의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스타트업 가시 AI가 챗 GPT의 잘못된 답변을 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 도구, 즉 진실 검사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출처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AI와 공존할 시 AI와 같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공지능을 만들 때 윤리의식이 있냐면은 인공지능을 통제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고유의 가치가 있고 그것을 변질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윤리의식이 어긋난다고 봅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찬성 측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찬성 측 해주세요. 할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스타트업 가시 AI 진실 검사기가 개발되었고 챗 GPT는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잘못되거나 무의미한 대답을 줄 가능성이 있어 유의하라고 주의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측에서 말씀하신 거짓 정보의 문제점은 챗 GPT가 내놓은 대답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사용자에 한해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챗 GPT의 문제점일까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진위 여부 수용은 사용자의 한해라고 하셨는데 챗 GPT는 실제로 오래된 정보를 학습하여서 현재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출처의 분명성이 진실 검사기를 통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발전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현재 챗 GPT 4.0까지 개발된 상태에서 2022년 정보까지 다시 학습을 하였다고 발표 자료가 보도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발표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픈 AI에서 발표한 리포트에서 참고해보면 챗 GPT-4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최신 정보까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갱신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픈 AI에서 리포트를 참고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계속되는 정보 업데이트가 있어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발언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성팀 최종 발언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찬성 측 최종 발언을 맡은 천연나입니다. 지금부터 찬성 측 최종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찬성 측에서는 첫째, 챗 GPT는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찬성했습니다. 챗 GPT가 가진 정보는 광활한 수준이기에 사람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보다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챗 GPT를 이용하면 예산과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챗 GPT는 금전과 시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나은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셋째, 챗 GPT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다양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AI를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계층 간, 세대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넷째, 고도의 인공지능 발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그저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를 흡수했을 뿐만 아니라 음악 및 그림과 같은 예술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인공지능의 발달을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챗 GPT에 대하여 저희 찬성 측은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21세기 현재에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을 떼어놓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변화 속 우리는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인공지능 윤리를 지키며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는 것이 앞으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이상으로 찬성 측 최종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측 최종 발언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대팀 최종 발언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대측 최종 발언을 맡은 오세연입니다. 먼저 저희 찬성 측은 인공지능의 잠재력은 인간의 통제를 넘어선다라는 점. 다시 정정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반대측은 인공지능의 잠재력은 인간의 통제력을 넘어선다는 점과 인공지능은 의료계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 주장에 반대하였습니다. 책과 같은 인공지능은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데이터에 대한 가치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수집된 데이터가 잘못된 정보거나 차별과 편견을 담은 데이터라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며 챗은 정정하겠습니다. 또한 폴리뉴스에 따르면 챗 GPT 개발사인 오픈AI의 CEO인 샘 올트먼과 공동 창업 멤버인 일론 머스크 또한 만약 필요하다면 AI 개발을 중지해야 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챗 GPT는 인간에게 유용하다라는 주장에 반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토론회 마쳤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질의응답 시간이지만 질의응답에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나중에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추후에 있을 아고라 기자단에 관심 있으신 학생분들은 나중에 공지를 첨부하여서 많이 신청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